1960년대 산업화가 자리 잡은 시대.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그들은 8명의 아이를 낳고 커다란 집에서 친지들을 초대하여 연휴를 보내는 것이 커다란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을 임신할 때마다 친지들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지는 이 모임에 대해 의문이 들지만 아이들의 엄마인 해리엇은 매번 임신한 자신의 배를 자랑하며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을 키워낼 힘도 커다란 집의 값을 치러야 하는 대출금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기대어 허울처럼 만들어진 가족 모임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다섯째 아이 벤이 태어납니다. 벤은 그들의 이상적인 가정을 파괴해 갑니다. 이 책은 벤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저는 넷째 아이를 낳고 바로 들어서버린 뱃속의 아이 벤이 앞으로 벌릴 일들을 찬양이라도 하듯 행복한 가족의 가치관을 실행해 나가는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가족 사업 빌드업을 차례차례 보여주고 동시에 연쇄적으로 중첩된 긴장감을 차근차근 심어줍니다. 그리고 후는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벤의 솔로 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벤은 저주받은 아이인 양 표현했지만 실은 이를 통해 가족이라는 가치관을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읽기 시작하여 전반부는 지루한 느낌이지만 후반부는 손을 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아지경 속에서 순식간에 읽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중반부까지만 읽으려 했으나 실패. 유튜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는 현시각 기준 다 읽고 공포의 여운과 가족이라는 가치관의 통찰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본실의 청개구리 3대의 작가로 알려진 염상섭. 때는 1930년대. 문단 대선배 염상섭의 호출의 주인공 구보는 신문사를 찾습니다. 구보는 셜록 홈즈 시리즈의 왓슨 포지션입니다. 가난한 가장인 구보는 지필 의뢰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염상섭은 구보에게 미녀 변사 사건의 조사를 부탁하고 함께 일할 사람으로 오감도 등 기괴한 시로 주목받고 있는 시인 이상을 소개합니다. 내키지 않지만 부인의 입회와 신문 연재를 위해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자 구보는 이상과 함께 사건 현장인 창경궁으로 향합니다. 시신 곁에 놓여 있었다는 영국 낭만파 시인 셀리의 시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를 되뇌는 구보와 이상.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들은 피해 여인이 자신을 이화여전 학생으로 속이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화여전은 일제강점기 때 개명된 현 이화여대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 경성, 즉 서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국판 셜록 홈즈 시리즈라 할 수 있다고 여기저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셜록은 셜록 스캔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순식간에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착하여 분석하고 추리해내는 셜록봉을 완성해내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셜록 포지션인 이상에게 이러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셜록 시리즈와 비교하며 보시면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오히려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두 문인의 문학적 지식과 용기 있고 재치 있는 모험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셜록 홈즈의 캐릭터와 달리 오히려 좀 더 인간다운 이상과 구보의 캐릭터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어릴 때 그의 시를 읽었을 때는 한글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우주인인 줄 알았거든요. 더하여 저는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딩 때 도서관에서 읽과 너무 졸렸던 기억에 지금도 몇 권 사두긴 했는데 읽다 보면 난독증 옵니다. 그리고 책 첫 장에 당시 경성의 지도가 나오는데 위치가 광화문,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에 서울시립박물관을 좀 더 지나 정동아트홀 정도의 위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피막골 자리를 지나 예전 피카딜이나 단성사 등이 있던 극장가 종로 3가와 세운상가 청계천 자리까지, 그리고 남쪽 아래로 시청과 몇몇 언론사들이 자리한 곳들로도 펼쳐집니다. 이 현 위치들을 알고 계시면 특히 이곳이 생활권이라면 당시 상황을 대입해보며 진짜 즐겁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이상과 구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하며 현 시대 건물들이 세워진 발전상이 겹치며 좀 더 친근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문제는 문체와 단어가 별 수 없이 30년대 당시를 차용하다 보니 좀 촌스럽고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현 시점으로 5권까지 나온 시리즈입니다. 적응되면 오히려 정겨워질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옴니버스 형식이라 단편 읽듯 한 편 한 편 맛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작 100페이지 읽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나 보네요. 1930년대의 기분도 느낌도 좋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뭔가 확 터지는 사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치 셜록 시리즈의 모리아티 같은 빌런이 경성에도 있겠죠. 기대됩니다. 다 읽고 크게 깨달은 점과 옛 기억 속에서 떠오른 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크게 깨달은 점은 저와 스테프니 메이어는 잘 맞지 않는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로맨스 파트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냉정과 열정 사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에쿠니 가오리보다 츠지 토나리의 글을 더욱 좋아하며 사랑을 주세요도 재미있게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케미스트는 모든 장면들을 주인공 알렉스와 남주의 로맨스를 결합시키며 만듭니다. 둘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알렉스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남주는 그녀의 약점이 되니 고구마 설정과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래야 긴장 넘치는 사건 속에서 로맨스가 꽃을 피우겠죠. 다만 저는 그렇게 한 500페이지 정도를 읽다가 차라리 둘이 좀 헤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인 옛 기억 속에서 떠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영화로 보다가 한참을 졸았습니다. 그들의 로맨스가 좋을 수도 있는데 미스터리 스릴러와 판타지 세계관의 스토리 전체의 로맨스를 매 시리즈마다 녹이니 너무도 잠이 옵니다. 결국 케미스트도 700페이지까지 다 읽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점은 이 책은 300페이지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알렉스 혼자 본 시리즈의 제이슨 본처럼 홀로 영민하고 스파이처럼 활동했다면 너무도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작가 댄 브라운의 초기작인 디지털 포트리스가 케미스트와 비슷한 구조인데요. 전혀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케미스트보다 훨씬 오래되었지만 지금 읽어도 재미있는 액션 스릴러인 디지털 포트리스를 저는 좀 더 추천드립니다. 통계 및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세계관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 떨어뜨려 놓습니다. 일부러라도 외면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가 참혹하며 대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일까요? 혹은 기후위기 자체가 거짓이라며 지구는 스스로 자정한다 믿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리자면 산업화 이후 기온이 1.2도 오른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자정작용이라 하기에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자연재해가 생각보다 빨리 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 대단하다는 지구의 자정작용에는 현 인류의 멸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속도가 우상향 45도 대각선이 아니라 곱하기 2의 속도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즉, 몇 년 남지 않았다. AI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기 이전에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의 시작길로 먼저 접어들 것 같다는 것이 현 시점 우리가 놓인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 이도시 기후 대재앙에 놓인 아이들이라는 책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책처럼 느껴집니다. 자세한 소개는 차후 리뷰를 통해 할 것이지만 오늘은 이 책의 특이한 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도시 기후 대재앙에 놓인 아이들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자연재해를 소재로 한 영화들처럼 기후위기가 나쁜 정치인이나 철없는 어른이나 환경을 파괴시키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정의가 없습니다. 대신 기후위기는 아이들을 저격합니다. 가족들 중 모든 아이들은 사고를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둘째, 독자가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펙터클한 사건들을 통해 통감하며 피부로 와 닿게 만듭니다. 셋째, 답을 전부 알려주는 방식이 작가의 의도라면 보통은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적어도 몇 가지 이상의 답을 알려줍니다. 더하여 책을 전부 읽고 나면 작가의 이런 방식은 아이들을 통해 말하지만 그 아이들은 독자 자신을 저격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다다른 작가의 결론이자 의미 있는 활동 같습니다.
저격당한 저와 같은 독자는 변하고자 하니까. 일단 기후위기라는 세계관 파트가 있다면 이걸 먼저 스스로에게 탑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인구절벽, 아동학대, 노령화 시대, 인플레이션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세계관 파트라 스스로 조립할 수 있고 끼워 맞출 수 있다면 그 잠정적 피해자가 지구인 전부인 기후위기의 세계관 파트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위의 나열한 사회적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도 처참한 미래가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추가로 2022 연작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담대한 과학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 북쪽 끝에 붙어있는 유콘 지방의 클론다이크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전 세계가 들썩거렸고 노다지꾼들이 북쪽과 서쪽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른바 클론다이크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황금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알래스카로 떠났고 그들에게는 설매를 끌게나 말들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밀러 판사댁에서 일하던 한 남자에게는 갚아야 할 빚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주인공인 강아지 벅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그로 인해 벅은 미지의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벅은 세인트 버나드 종과 스코틀랜드 shepherd 종 사이에서 태어난 대형 견입니다. 각각 베토벤이라는 강아지 출연 가족 코믹 영화의 주인공 견과 명견 레시의 주인공 견인 양치기 견으로 스마트 견의 대명사입니다. 이 둘의 장점은 크고 힘이 세며 똑똑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수한 품종 부모 DNA의 장점을 흡수한 벅은 크고 강할 뿐 아니라 총명함을 갖춘 명견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보통 믹스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벅의 시점으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작가 잭 런던의 작품 야성의 부름, 더 콜 오브 더 와일드입니다. 주인공이 강아지이고 강아지의 시점에서의 이야기는 인간보다 낮은 시점에서 바라보는 인간군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골드러시 시대에 눈이 뒤집혀 1차적인 생각만으로 살아가고 있던 당시 인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를 벅의 품성과 행동, 그리고 감성을 통해 전하기도 합니다. 벅은 인간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시대의 친절함이나 다정함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벅은 이 점들을 미지의 자연에서 오히려 동물 같은 인간들과 동료 설매견들과 함께 살아가며 마치 알레고리처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 추천드리는데 물론 좋은 의미를 배우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통찰력을 키우는 맛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엔 좀 더 특별한 미덕이 있습니다. 그 미덕은 바로 이 짧은 책이 마치 액션 스릴러처럼 재미있고 순식간에 읽혀진다는 점입니다.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으로도 있고 생각불 출판사의 미니북도 있으니 둘 다 사세요. 참고로 이번 소개에 저는 스포일러 하나 없이 말씀드렸으니 읽어보시면 100% 즐길 수 있는 독서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총 3주간 700페이지짜리 케미스트를 들고 다녔는데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도 나머지 책들이 전부 좋았던지라 다행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독서력이 생각보다 좀 짧다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클래식은 읽은 지 얼마 안 되어 거의 2주차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장에 10여 년 전부터 꽂혀있던 민음사의 책들을 이제서야 읽기 시작하네요. 심지어 겉은 누르스름하게 바랬는데 속은 하얀 미안한 책들이 잔뜩 쌓여있어 미안한 반, 즐거운 반의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도 대충은 들어봤는데 전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읽고 말씀드리는 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 발굴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구독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몇몇 책들의 리뷰를 준비하겠습니다. Jesus! Oh God! Oh! Oh Jesus! God! Oh! Mary!